888번이죠. 같이 봅시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문제 읽어봤죠? p하고 q가 있는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 p하고 q에서 요거 x제곱 플러스 2x-3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2차 부등식 얘는 풀 수 있지. 3, 1 풀마 요거잖아. 0보다 작다니까 사이에 있다죠. 그래서 q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q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건데 앞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얘가 또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이건데 얘가 음수가 된다고 해서 얘가 음수인지 아닌지 몰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양수면 음수고 뭐 극단적으로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을 한 게 해설지에서 뭐 이렇게 대우를 이용했다 이건데 해설지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다면 대우를 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랬을까봐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사용하지 않고 해설지처럼 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공간이 좁아서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게 문제고요.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쳐봐.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면 돼. 근데 얘가 음수란 얘기랑 얘가 음수란 얘기는 똑같아. 그쵸?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양수라고 쳐. 그러니까 얘를 아예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그것부터 가볼게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앞에 있는 이 식의 판별식을 말하는 거예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m제곱 마이너스 4m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m으로 묶어주고 m-4 m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야.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니까 약분 되는 거야. 약분해도 되고 아니면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가 음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너만 음수면 되는 거지. 그래서 m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여기는 문제 없어. 넌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너만 음수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음수란 얘기는 3, 1 풀마 똑같다는 얘기죠. 네가 음수란 얘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작은 거잖아. 그쵸? 1보다. 그러니까 m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게 되면 네가 양수가 되니까 너가 음수가 되면 되는데 네가 음수다랑 똑같아. 진리집합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P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Q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니까 되는 거야. 합격이에요. 합격.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만약에 판별식이 0이라고 쳐봐. 판별식이 0이 되면 이거야. 얘가 중근이야. 그지? 중근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된다. m이 0 또는 4가 되는 거죠. m이 0 또는 4가 돼서 판별식이 0이 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냐면 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이 값은 0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네가 0 그러면 곱했을 때 0보다 안 작아지겠지. 그치? 0 곱하기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m이 0이거나 4이거나 이것도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m이 0이라고 쳐봐. 그럼 m 0 없어져. 그럼 m이 0이면 어떻게 돼? x제곱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고. x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너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되면 안 돼. 근데 네가 0이 되는 상황이 x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x는 일단 0이 되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네가 0이 아니면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지. 그럼 양수랑 너 곱했을 때 음수라 그랬으니까 다시 네가 음수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음수란 얘기는 요거잖아. 그쵸? 요거 필기 할 수도 있으니까 다 써드릴게요. x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서 뒤쪽에 곱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음수가 돼야 돼. 얘 풀어주면 3, 1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0이 있잖아. 0이 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0을 이제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요게 정확한 답이야. 어떤 경우에? m이 0인 경우에. m이 0이 돼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얘가 P면 Q이다를 만족을 시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Q이다가 다시 Q의 진리집합이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잖아. 맞나요? Q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얘가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있다, 이거 안쪽에 들어가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되잖아. 그쵸?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그 와중에 0은 안 된다. 오히려 0이 한 개 빠져버렸으니까 더 작아지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거 되는 거예요. m이 얼마일 때? 0일 때. 0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가 m이 4인 경우도 있죠. 만약에 m이 4라고 쳐봐. m이 4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어떤 중근이야? 2가 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네가 0이 되면 일단 안 된다고. x는 일단 2가 아닌 거야. x가 2가 아니면 넌 100% 양수니까 네가 음수면 되는 거고, 네가 음수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2가 아니면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2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2를 제외시킨다는데 2가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m이 얼마일 때? 4일 때. 진리집합이 너야. 근데 우리가 확인할 거는 네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너랑 Q랑 어때? 똑같잖아요. Q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였잖아. 똑같아도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m이 4가 돼도 되는 거야. m이 0이 되면은 0이 빠져서 되는 거고, m이 4가 되면은 P랑 Q랑 똑같아지니까 또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종합하면은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일단은. 근데 1번하고 2번은 뭐였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만 생각을 한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쵸? 이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복잡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x제곱 플러스, 다시 x제곱 마이너스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는 0.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거의 부호만, 다시 요거의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m이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요거죠. m이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아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 쉽게 말해서 이 값이 0이 되는 게 두 개 있고 이 값이 0이 되는 것도 두 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3이랑 1. 그러니까 두 개니까 4개짜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너랑 너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지.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 그래프하고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갖는 거겠죠. 이렇게 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뒤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뭐 얘도 이제 마이너스 3과 1이 근이니까 어딘지 몰라도 요거를 아마 해설지를 보고도 납득이 안 되는 데가 있었을 거예요. 요거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파 베타인데 마이너스 3과 1이 요 방정식의 이제 근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이 x절편이죠. 그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좀 모여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오른쪽 여기가 1,0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1 그리고 알파 베타 얘네들에 의해서 는 0이 나와. 맞죠? 그러니까 구간이 알파보다 작다면 알파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1과 베타 사이에 있다면 베타보다 크다면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봅시다.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는 부호가 반대란 얘기야. 그렇죠? 만약에 알파보다 작다고 쳐봐. 알파보다 작으면 여기가 알파니까요. 알파보다 작으면 양수, 양수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안 돼. 음수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알파하고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알파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고 쳐봐. 알파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음수, 양수니까 음수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근데 확인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범위에 속해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다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마이너스 3 밖으로 튕겨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 알파라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잡혔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베타도 봐봐. 이 1과 베타 사이 봅시다. 1과 베타 사이 보시면 1과 베타 사이에서는 음수, 너는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 돼. 그래서 모두 근이 되냐면 x는 1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도 되는 거야. 1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도 돼. 근데 확인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여기에 속해 있냐고. 1보다 작다에 속해 있냐고. 근데 뭐라 그랬어? 1보다 크다며. 1보다 큰 게 있으니까 Q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잡혔기 때문에도 안 되는 거고 베타가 1보다 오른쪽에 잡혔기 때문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3과 1, 그 안쪽에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 알파 베타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랑 1이 벌어져 있는 거겠지? 이런 느낌으로 왔다고 쳐봐. 이렇게 해놓고 다섯 가지 케이스 이렇게. 그럼 다시 x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다고 쳐보세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양수니까 양수면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알파 사이에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가 알파죠. x가 마이너스 3과 알파 사이에 있으면 양수, 음수니까 음수 되는 거야. 그쵸? x가 마이너스 3과 알파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확인할 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속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3과 알파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다. 여기에 속한다.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고 쳐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베타와 1 사이에 있다고 쳐봐. 여기 베타 1이고요. 여기 베타 1이죠. 베타와 1 사이에 있다고 치면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베타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쨌든 마이너스 3과 1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맞잖아. 그거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그 해설지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림이 이제 이게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 요 2차 방정식이. 그러려면 m이 4보다 크고 크거나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근해분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근해분리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 식을 fx라고 합시다. fx라고 놨을 때 두 실근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으려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양수여야 되고 1 넣었을 때 양수여야 되고 축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5가지인가요? 그걸 다 만족을 시켰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f-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fx니까요. 9. 그럼 여기 플러스 3m, m이니까 4m이죠. 9 더하기 3m이 d가 0보다 커야 돼. 즉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도 돼야 되는 거야. 또 1을 넣었을 때도 양수가 돼야 되죠. f1.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m 플러스 m 1이에요. 0보다 커야 돼. 크잖아. 된 거야.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버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얘 만족을 시키면서 마지막이 축이었죠. 축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었어야 된 거야. 그럼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러니까 2분의 m이겠네요. 축 2분의 m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양변에 2 곱해주면은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얘는 버리고 이렇게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 나온다 이거지. 됐죠? 다시 수직선 m이니까 m축 쓰고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그러면서 마이너스 4분의 9면은 마이너스 2점 얼마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더 커야 돼. 그 와중에 얘보다도 커야 돼. 그러면서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6은 저쪽 왼쪽에 있는 거야. 이거 뭐 볼 거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거를 찾으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그림 나온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1번에서 m이 0과 4 사이에 있고 거기다 0하고 이제 4 붙이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럴 수도 있고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클 수도 있고 그거고. 자, 아껴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알파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안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하냐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상상해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베타는 1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랬지. 이쪽에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쳐봐. 얘가 1인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3보다 왼쪽 양수니까 양수 안 되고요. 오른쪽 음수니까 안 돼. 그쵸? 마이너스 3 넣어봐. 0 곱하기 0이니까 안 돼.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니까 안 되고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니까 안 되고 0 곱하기 0이니까 0이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아예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쪽에서 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치면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안 되죠?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되는 거지. 그쵸? 여기는 이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베타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된다고. 근데 목적이 뭐였다고? 목표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들어가는지만 보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나왔더라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예, 알파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베타가 1이어도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3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어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근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겹친다면은 이거지.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9. 그 다음에 3m, m이니까 4m이죠. 이 값이 0이 나올 수도 있던 거예요. 즉 마이너스 4분의 9가 m이 돼도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1이어도 되는 거지. 베타가 1 겹쳐도 되는데 x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만약에 x 이퀄 1이 근이라면 이거지. 1 넣어봐. 그럼 1 마이너스 m 플러스 m 0이죠.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무슨 얘기야? 베타는 1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겹치게 할 수 있는데 1, 1 그거는 겹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야? m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수도 있어. 이것도 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최종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거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여기 1, 2번이었고 3번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아까 요거에다가 얘도 이제 추가시켰던 거죠. 예. 그 요거 했던 게 이거였던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도 추가시킨 거니까 여기에 색칠하면서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4까지가 답이 되는 거고요. 문제가 뭐였어요? 처음 문제가 그 A, B 찾는 거였나요? 그렇죠.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최대값을 A라고 하자 그랬죠. 최대값을 A라고 하자. A는 4가 되고 최소값 B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문제가 이제 마지막 A 곱하기 B를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